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밤 0시 구속 4년 9개월 만에 사면으로 풀려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7회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하고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된 사면 대상자를 확정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예상대로 이 전 대통령을 특사로 선정하며 잔영 집행 면제와 복권을 결정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 문제는 약간의 시기만 빠르거나 미뤄질 뿐 윤 대통령 임기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거의 확실시되어 왔지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이 전 대통령 사면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당선 뒤에도 출근길 문답에서 20몇 년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느냐라고 발언하는 등 사면 가능성을 시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광복절 특사가 경제인 위주로 선정이 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었는데 결국 이번 신년 특사에서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서 이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여 만에 자유로운 몸이 됐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한 특별사면 얘기가 처음 불거진 것은 문재인 정권 때인 지난 2021년 1월 달이었습니다. 이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뒤 곧바로 신년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됐었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또 지난해 12월 24일 문재인이 특별사면을 단행했을 당시에도 이 전 대통령은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같은 문재인의 미적거림을 두고 노무현을 죽인 이명박이라는 지지층의 원성에 심하게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이미 나온 바 있지요. 그리고 오늘 자정 풀려나는 또 다른 한 사람, 바로 바둑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입니다. 이번 사면 명단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자녀 형기가 5개월여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다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이명박 정부의 사람들과 박근혜 정부의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 김경수를 들러리 세웠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경환 전 장관 등을 우르르 무더기로 풀어주지 않느냐, 이분들의 형량을 다 합치면 50년 6개월이라며 그런데 김 지사를 비롯해 야권 인사들은 합쳐봐야 5년 6개월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의겸 대변인은 거기에 김 전 지사는 나까지 끼워 넣지 말아라 라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억지로 명단에 집어넣는 건 그냥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며 그런 형태가 훨씬 모욕적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반발하는 또 한 명의 사람, 바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었는데 임종석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못나도 이렇게까지 못날 수가 있을까라며 15년여의 징역과 82억 원의 벌금을 면제받고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명박은 자유의 몸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가 이것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김기춘도 최경환도 우병우도 남재준도 모두 복권이 된다며 심지어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도 복권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복권도 없이 겨우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지사의 형을 면제하겠다고 어떻게 감히 국민 통합을 입에 담을 수가 있느냐라는 게 임종석의 주장인데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못나도 이렇게까지 못날 수가 있을까라는 임종석의 말은 정작 문재인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요? 경위야 어찌됐든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 이미 끝냈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중 2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수감된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죠. 다시 말해 국격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둘 다 고령인데다가 건강 또한 썩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YS가 대통령 당선인 DJ의 건의를 받아 사면하는 형식으로 2년 남짓에 풀려나기도 했었죠. 더군다나 문재인 임기 말이었던 지난해 1월 당시 이낙연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고 여론도 호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결국 남은 문제는 문재인이 사면하느냐 마느냐 한다면 언제 하느냐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문재인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민기적거렸죠. 더군다나 역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비판했던 문재인은 집권 후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자신과 가까운 진영 인사들 위주로 사면해 줄곧 코드 사면이라는 비판을 받곤 했습니다. 따라서 임종석이 말한 한나라의 대통령이 못나도 이렇게까지 못날 수가 있을까라는 말은 문재인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80이 넘은 고령의 대통령을 임기 끝까지 풀어주지 않은 그 잔혹함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경수가 저지른 범죄 사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방해한 중범죄였습니다. 더 나아가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에 대한 정통성마저 훼손하는 결코 작지 않은 사건이었는데요. 보수가 얌전해서 그렇지 이 드루킹 사건으로 대선 무효라는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기라도 했었더라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경수는 문재인의 최측근이자 지난 대선 당시 후보비서실장과 대변인으로 핵심 역할을 했죠. 차기 여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김경수는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은 민주주의 선거에서 유권자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결정을 심각히 왜곡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김경수는 끝까지 사과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지 않았었지요.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대놓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적폐 판사에 의한 유죄 선고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읽혀졌는데 김경수의 재판 쟁점은 댓글 조작을 인지한 사실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사실관계의 문제였지 가치 판단이 개입할 성격의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적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법치국가의 원칙을 쌍그리 뭉개버렸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사실이 이렇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으로 김경수는 옥생활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에게 복권마저 시행해 선거 범죄자를 선거에 다시 나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처사인지 민주당도 충분히 알 텐데 저런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하고 있으니 민주당이 정신 차리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듯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